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로 살자. 이제 남북 제갈길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통일에 대한 맹목적 추정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임종석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대협 의장에다가 명색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우리 헌법까지 대놓고 부정하는 이런 말을 버젓이 해 놓고선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전부 다 반대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내 나가 이 내 말 덕분에 어떤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될 역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꽤나 만족해하는 이런 화제를 내가 노렸다라는 식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미 많이 지적을 했죠. 이게 정확하게 북남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정식으로 국가로 대해 주겠다는 식으로 했던 김정은이 제 작년 연말에 나왔던 새로운 교지죠. 이거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그 임종석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왜 바꿨는지 "나 김정은 따라했어요."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 없이 종북 본색만 드러낸 거 아니냐. 왜? 김정은 말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동북 공정에 빗대 가지고 "임종석은 종북 공정하냐?" 이런 말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임종석 정도 되면은 뭐 어떻게 본다면 기준으로 출세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했고 물론 젊은 시절에는 전대협 의장하고 운동권이지만 그걸 발판으로 어쨌든 세속적 성공도 누리고 출세도 했고 그러다 보면 딸 같은 경우에는 유명 그 미국의 디자인 스쿨에서 연간 1억 원 넘게 드는 유학 보내고 그런 것들도 인제 야 평소 386 어떤 전대협 의장 출신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서 하던 말과 자기 가족들의 삶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받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북한의 주장을 한마디 어떻게 본다면 평소 자기 과거의 주장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거의 바로 인제 바꿔버린 거에 대해서 '야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저런 판단을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까지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각인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는 태어나서 한번 처음 본 거를 잊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오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17 시간 이내에 본 것들이 거의 본능처럼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각인 효과라고도 하고 이걸 최초로 발견했던 오스트리아 생물학자인 콘라드 로렌츠 이름을 따서 콘라트 효과다. 이렇게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심리학적 해석이 더 가장 적합한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젊은 시절에 한번 이렇게 맛봤던 그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 이런 것에 대한 친북적 사고, 종북적 사고를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인생 경험도 쌓고 정치도 하고 했지만 원초적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그 원초적 경험이 이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그게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콜라드 로렌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할아버지입니다. 양쪽에 거위들이 와 가지고 이 사람을 마치 엄마인 듯이 이 사람 머리를 이렇게 부리로 쪼고 있는데 저게 거위를 저 사람이 길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나치에서 나치의 그 인종 관련 어떤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저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임프린팅 효과라는 것이 나치가 대중을 세뇌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연구의 결과는 아닌지 그것마저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임종석은 아시다시피 전대협 의장도 했고, 그리고 386 정치인으로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마디로 출세했죠, 운동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뭐 청와대 비서실장 끝나고 자기는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 물론 이번에 22대 국회 나왔다가 뭐 중성동 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도 못 받아 가지고 망신을 당하긴 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물러날 때 자기는 인제 정치를 하지 않게가 않고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그렇게 했을 정도로 통일이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이 평생 갖고 왔던 화두입니다. 뭐 그게 맞는지 지난번에 열렸던 9.19 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의 이국가론 거론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주장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내부적 시선,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주장입니다. 어떤 보면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두 국가가 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김정은은 왜 작년 연말에 12 월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가자. 남북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도달했다. 어, 그래서 두 국가로 가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통일의 대상으로서 남한이 바라보고 북한도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한 부분 남북 관계 하나를 열어놨을 때 자신의 체제 유지가 힘들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당시에 그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고 북한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본다면은 적대적 두 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면서 아니라고 협박하는 동시에 자기들 정체성을 다르게 가겠다라고 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 맞아. 우리도 두 국가 한번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라고 했던 정치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첫 선봉에 마치 전대협 의장 시절처럼 선봉에 선 게 또 임종석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종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국가 되면은요. 한 주민들이 일단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그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떻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은 내정 간섭이 됩니다. 아마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북한은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내정 간섭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야말로 김정은이 바라는 거죠. 왜? 북한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북한 엘리트들이 소리 소문 없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왔는지 이미 보도도 나왔었죠.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즉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임종석 씨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북한이 위험하구나. 이런 인식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걸 맞춰서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열심히 김장 해소를 위해서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수교도 추진을 하고 뭐 트럼프하고 계속 만나는 이런 것들 저 시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로서 이제 무국가론을 내세웠는데 단지 김정은과 이쪽에서의 주장일 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아이씨 남한 정치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종석이 받아준 거죠. 왜 받았을까? 저는 임종석 씨가 어떤 뭐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운동권의 뭐 화석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랬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맹목적 종북주의자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 임종석 씨 딸입니다. 이거 뭐 오늘 이거 별로 중요한 뭐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은 IM 동아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동아인가 봐요. 임동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을 때 아, 아빠는 뭐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뭐 통일운동을 기반으로 정치도 하고 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됐는데 딸은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학교에 유학하면서
저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더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뭐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당시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뭐 차고 있는 팔찌,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명품이라는 거죠.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를 걸치고 다니는데, 야, 저게 통일운동가의 딸이 딸에 적합한 행동인가? 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딸하고 아빠, 그 20대가 넘은 성인인 딸의 어떤 사고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그게 아버지하고 일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대 차이도 존재할 거고요. 그런데 당시 의문을 제기했던 건 뭐냐면은, 당시 아마도 임종석 씨 재산 등록된 게 한 4억 5천에서 6억 정도였을 것 같은데, 자산이 저 정도인데 딸 유학 보낼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정도 뭐 아마도 되돌아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런 반향 없이 저런 주장이 나왔었고, 임동아 씨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닫으면서 끝났는데, 제가 이제 반증하는 것은, 이게 반증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종석 씨가 그런 어떤 화석화된 운동권,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뭐 그 NL식의 특별한 어떤 뭐 인성론 이런 거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지도 않고 세속적 성공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도 않는, 어떻게 본다면 뭐 수도자적인 삶,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바뀐 것도 알고 딸 미국 유학 보낼 줄도 알고, 그러니까 본인도 충분히 어떤 청년 시절의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런 거 가지고 딸을 비판하냐, 그리고 그런 거 갖고 한 나라의 정치인을 비판하느냐 해서 저는 뭐 그건 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뭐 또 대신에 뭐 돈 문제는 뭐 다른 뭐 후원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또 처갓집이 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졸렬한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두 개의 국가론을 톡하니 내세우는 걸 보면서, 어? 야, 사람 안 바뀌는구나. 아직도 운동권인가? 아직도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딸의 조국에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어떻게 본다면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시절, 그 강렬했던 경험, 각인된 경험, 이건 결국 못 벗어 던지는 건가? 저 지금 임수경이 1989년에 평양에서 열린 청년 축전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가가지고 열렬한 환호를 받았죠. 그리고 민간에서 저렇게 대놓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평양에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한 것들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를 저 이제 20살 간 넘은 대학생들이 그걸 했다는 점에서, 당시 저도 저 때는 감동적이고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니 남한의 국민들은, 남한의 운동권은 저 정도 노력을 하는데 왜 북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남한에서 저렇게 민간에서 저렇게 갔기 때문에 그게 북한의 자극이 될 거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참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북한처럼 거의 전 국민이 어떤 특정 시기에 세뇌되다시피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당시 저런 경험을 통해서 임종석이라는 정치인도 20살 시절에 큰 충격, 정신적 각인, 이제 나옵니다. 임프린팅 효과를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저 왼쪽 아래에 콘라드 로렌츠 교수입니다. 저 사람이 뭘 했느냐면은 1973년에 이것 때문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는데, 동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오리, 거위, 백조, 기러기, 이런 새들 있지 않습니까? 새들을 알에서 깨고 나왔을 때 자기를 보여줍니다. 자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새들한테 각인을 시켰더니, 이 새들이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동물들, 그리고 포유류, 어류, 그리고 심지어 곤충에까지도 이런 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이후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동물 행동학자인데 동물 행동에서 어떤 거가 본능이고 어디가 학습인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저
태어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경험들은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습에서도 아주 강한 학습이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게 본능처럼 본능보다도 더 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입증을 한 겁니다. 근데 임종석을 굳이 여기다 얘기하는 이유는 임종석이나 저 세대의 특별한 운동권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20살 넘긴 시기에 가졌던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강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단되어서 있던 그 나라의 휴전선을 넘어서 임수경을 청년 축중에 비밀리에 참가를 시키고 그 모든 거를 저 나이 때 북한과 소통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각인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딸을 지금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딸이 뭐 명품으로 하면서 "아이고 예뻐라 우리 딸." 이러면서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 남자처럼 살고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어떤 심정, 심리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한테는 저게 아니었을까. 저 콜라드 로렌츠 교수는 그거를 입증을 해 보였거든요. 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데 태어나서 예를 들어 올인원 한 생후 17 시간까지인데 그 결정적 시기에 한 번 학습에 의해서 각인된 것, 뇌에 각인된 것은 본능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 한 번 각인된 거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또 병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병아리면 닭에 대해서 구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 오리를 구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접하고 나니까 어 지금 우리 이제 40대 50대 30 그러니까 38 이른바 386들의 투표 성향 그거는 못 안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 좌파 성향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한번 각인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오류인 거예요. 특히나 북한의 수령론이나 이런 것들은 좌파 이론의 특징이 무오류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들, 어떤 정치적, 경제적, 뭐 외교, 정치 외학적인 해석들 이것보다도 이런 심리적 해석이 각인 효과, 콜라트 효과가 임종석한테 나타난 거다. 그래서 갑자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다.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임프린팅 효과요. 각인 효과. 이걸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동물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1973 년에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납치의 학자였습니다. 나치 활동을 했고 나치에서 상당히 어떤 연구나 이런 쪽에 활동을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본인이 했던 이론이 있잖아요. 길들여진 동물들. 이런 길들여진 동물한테서 보이는 뭐 통통한 머리, 축 늘어진 배 이런 것들이 열등한 변이가 이런 열등한 모습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모습에서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길들여진 존재로 보기 위해서 외모적 특징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인종 정책은 이런 열등한 존재들을 엄격하게 없애버리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개발한 이 혹시 이 임프린팅 이펙트, 각인 효과 이게 어떤 나치의 우생학이나 인종 청소를 위한 근거로서 이걸 만든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치의 어떤 나치 유겐트라든지 그 청년 조직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계속 히틀러를 숭배하는 사고를 그 심어줬죠. 그 나치식의 인간개조, 정신개조를 또 그대로 상당히 잘 하려고 했는 게 많은 전체주의 국가들인데 그중에 북한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임종석 역시도 보면은 매우 이중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상적인 남한 사람처럼 뭐 딸 유학 보내고 이러고 살지만 과거 한때 전체주의 사회를
추종했던 그늘, 그걸 여전히 갖고 있고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저 오리가, 이 오리떼가 콘라드 로렌츠 박사를 따라가듯이 임종석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 삼부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신적으로. 저는 이게 이 가설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 버리면 본능보다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학습이나 예고로도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고치는 거는 거의 본능을 넘어설 정도로, 이 정도로 강한 어떤 외부적인 또 충격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이 바로 세뇌로 이어집니다. 세뇌가 뭡니까? 인간을 굴복시키는 기술이잖아요. 마음속에 침투해서 정신적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집단적 망상까지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들으니까 북한이란 체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때 사용하는 수법이 각인입니다. 원복하고 따르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건 자기한테 다시 되먹이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자기가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자기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과정까지 가야지 그게 되먹임이 엄청 강하게 오는데, 임종석이야말로 전대부 의장으로서 저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주체 사상 이런 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걸 그 사람이 부정한다는 거는 한 세대가 부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뇌가, 각인이, 임프린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촛불 집회 때마다 저렇게 애들 데리고 나오는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저건 아이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애들한테 각인 효과를 심어주는 겁니다. 제 아이들 나중에 저기서 못 벗어납니다. 저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 저거 어린이들, 청소년들 집회 부모들이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게 강도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강하게 되면 그걸 세뇌라 그러고, 약하게 되는 경우 이제 각인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저런 것들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를 결국 길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지난번에 제가 환상적 진실효과, illusory truth effect라는 게 계속 같은 거짓말이라도 반복하면은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인간 뇌는 매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진 것은 웬만해서 못 버립니다. 친숙하게 느껴진 걸 사실로 간주합니다. 근데 각인이야말로 가장 친숙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불렀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로를 하나, 뇌에 가장 빠른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은 통일과 관련된 걸 불러내는 에너지는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야, 과연 우리 사회는 이 386 운동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좌파적 이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복지 관련, 뭐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놓은 상투적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그 한 단면을 이번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 주입된 종북적 사고는 얼마나 무서운지, 뭐 옛날 비디오 그 광고에 나오듯이 호환 마마보다도, 불법 비디오물보다도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거를 오스트리아 동물행동학자인 콜라드 로렌츠 교수, 그분이 나치의 경험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론화시킨 임프린팅 효과, 각인 효과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